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5GD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을 설명해드릴 기업은 저축은행 중앙회입니다. 취준생 여러분들이라면 중앙회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협중앙회나 새마을금고 중앙회처럼 중앙회만 전략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저축은행 중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취준생들이 근무하기에 정말 좋은 기업이고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펼쳐나가기에 정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상반기가 시작되기 전에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금융권을 준비하시던 분들, 금융 공기업을 준비하시던 분들, 사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축은행 중앙회 채용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상반기에 직보하시는 기회로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2026년도 저축은행 중앙회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을 영상으로 준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들 하나씩 따라오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릴 문항은 바로 4번 문항입니다. 저축은행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묻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축은행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저축은행에 대한 생각을 왜 물어볼까요? 네, 여기에는 사실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숨겨진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실 이 4번 문항은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를 우회적으로 묻는 문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기소개서 문항에 그 어디에도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를 묻는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이 문항이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문항이 될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실 텐데 하나씩 논리적으로 뜯어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 문항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축은행과의 어떤 접점이 있는지 정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다면 직접적인 경험이나 간접적인 경험이나 상관없다. 어떤 경험이든 적어라. 이렇게 출제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축은행과 관련된 경험이 있든 없든 사실 거기서 중요한 것 어떤 경험한 사례보다는 저축은행이라는 이 업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궁금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은 뭐예요? 내가 왜 이 저축은행 중앙회라는 곳을 지원하게 됐는지 사실 그 생각의 끝은 지원 동기로 귀결이 돼야 되는 거죠. 단순히 저축은행이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 저축은행의 의미와 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의의는 무엇이길래 나는 이 저축은행이라는 것들을 회원사로 두고 지원하는 이 저축은행 중앙회를 지원하게 됐을까? 사실 그 지원 동기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항에서는 여러분들이 사례를 제시하시고 거기서 내가 보라보는 저축은행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왜 이 저축은행 중앙회라는 곳에 지원하게 됐는지 이 세 가지를 매끄럽게 연결해서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케이 이제 지원 동기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건 좋은데 그러면 직접적인 경험이든 간접적인 경험이든 어떤 걸 적어야 될까요? 저는 저축은행이란 곳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라는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저축은행에 대한 성격을 아시면 사실 사회초년생인 여러분들이 왜 접점을 갖기가 어려운지 너무 당연한 내용이란 걸 아시게 될 거거든요. 저축은행은요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돕기 위해 목적을 설립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중은행 1금융권에 접근하기 힘든 중저신용자들이 줄 고객이에요. 옛날에는 금융산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은행이라는 곳에 가기가 어려웠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도 거절하고 대출을 받기 힘들다 보니 이 중저신용자들이 사금융 그리고 사채로 많이 몰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대부업체들이 성행했던 이유도 이런 중저신용자들이 이용할 곳이 별로 없다 보니 예를 들면 뭐 사남원이라든지 이런 대부업체로 많이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고 돈을 빌리기 힘든 사람인데 고금리로 인해서 오히려 더 금융에 취약하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라에서는 이 중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라든지 사채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권의 금융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저축은행이라는 것을 설립하게 돼서 1금융권에 접근하기 힘든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금융기관을 마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처럼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한 취준생들은 사실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면 되고, 카카오뱅크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좌나 금융거래를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을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점을 갖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행 중앙위에서는 꼭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어도 된다, 간접적인 경험으로 작성해도 된다 라고 출제를 한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저축은행과 관련된 경험이 있든지 없든지 이 저축은행이라는 업계에 대한 진정성과 관심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저축은행 중앙회가 저축은행을 회원사로 두고 저축은행의 발전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 중앙회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들 1금융권이라고 생각하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모두 다 금융 규모도 굉장히 크고 전국에 점포를 보유하고 있고, 사실 운용할 수 있는 자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별 은행들의 힘이 있거든요. 근데 저축은행들은 정말 소형 점포도 많고 점포를 정말 두세 개, 세네 개씩 운영하는 작은 은행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별적인 저축은행들이 저축은행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고, 저축은행에 대한 어떤 제도나 인프라를 보호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축은행들을 대변할 수 있는 중앙회가 필요하게 됐던 거고, 그러면 이 중앙회에 입사하는 직원들은 이 저축은행에 대한 관심도, 진정성, 저축은행이 가지는 우리 사회에서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지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축은행의 사회적 역할과 의의, 지효도를 생각해 보시면 저축은행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도출해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축은행이라는 곳이 이 중저신용자들이 금융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된 것이 바로 저축은행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때 직접적인 경험이나 간접적인 경험을 먼저 제시를 해야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소개서가 시작을 할 텐데요. 어떤 경험을 쓸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 직접적인 경험은요, 여러분들이 저축은행과 직접적인 접점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이용해 볼 수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저축은행을 방문한 기회가 정말 있다면 그 경험을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없다면 뭐 토스나 카카오 뭐 이런 플랫폼에서 저축은행들이 옛날에 고금리의 예적금을 판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계좌를 개설해 보신 분도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계좌를 개설해서 저축은행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겠죠. 아니면 나는 정말 저축은행 금융상품 이용해 본 적이 있어요, 부모님 따라서 가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경험을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그 경험이 없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걸 쓸 수 있냐라면, 그냥 저축은행과 관련된 기사를 살펴봤다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저축은행과 살펴봤던 인상 깊었던 기사들을 제시하시면서 저축은행이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더 힘을 줘서 기술을 하는 거죠. 아니면 제3자에게 저축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던 경험도 좋습니다. 요거는 구체적으로 뒤에서 한번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지 프레임워크를 설명해드리면,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저축은행을 경험했던 사례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떨 때 저축은행을 이용해봤는지, 아니면 저축은행에서 내가 듣거나 본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제시해 주시면서 그 경험은 짧게 기술하시고, 그 다음에 지원자가 생각하는 저축은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서민금융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힘든 중저신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저축은행의 사회적 의의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술을 하시는 거죠. 사실 여기 1,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래서 내가 저축은행이 가진 의미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저축은행을 지원하는 중앙회에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 동기를 작성하기 위해서 비유줍니다. 뒤에서 완성된 예시를 보면 바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앞에 이렇게 빌드업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래서 나는 왜 저축은행 중앙회를 지원했는지 지원 동기를 연결해서 기술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원 동기의 세트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중앙회에서 이 저축은행 업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기술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2번에서 직무 역량과 관련된 문항 쓰셨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직무를 이 사업보고에 반영해서 작성해 주신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마 뒤에서 예시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바로 완성된 예시를 봅시다. 첫 번째, 어떻게 저축은행을 경험했는지 그 경험을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가져온 사례는 직접적인 경험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웰컴저축은행에 10% 금리 적금을 잡한 적이 있습니다. 한도가 있긴 했지만 시중은행보다 높은 10% 금리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며 저축은행이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맞죠. 사실 10%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서는 끝만으로 10% 금리를 얻어가긴 여전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축은행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이나 주식처럼 자산에 접근하기 힘든 이 서민들도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금융사다리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 사실 여기서는 10%의 금리 적금을 내가 접했다 보다는 뭐예요? 서민들과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사다리, 그게 바로 저축은행이구나. 그 저축은행이 가진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더 포인트를 뒀죠. 이렇게 그 포인트를 더 힘줘서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2 금융권 특성상 예금을 유치하기에 고금이라는 고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아무래도 저축은행은 예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예금을 여러분들 같으면 시중은행이 많이 하시겠어요? 저축은행이 많이 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시중은행이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고금리를 제공해야 되는 그 불리한 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꼭 불리한 점이 아니라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사다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역할과 의미가 있겠구나 라고 저축은행에 대한 생각을 기술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 생각하고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드러나게 되죠. 저는 한 가지 예시를 더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꼭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여러분들 대다수가 그러실 거죠. 저축은행 경험이 없는 분들 어떻게 기술하시면 되냐? 신문기사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문기사를 통해 저축은행 업계의 두 가지 경쟁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고 신용정보 샘상까지 금융거래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보였다. 둘째, 금융 적개수를 높인다. SB 톡톡 플러스. 네, 저축은행 중앙에서 하고 있는 거란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SB 톡톡 플러스를 통해 접근성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과 제휴를 통해서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엿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 비용을 줄여준다,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게 저축은행의 경쟁력인 것 같다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저축은행에 대한 생각을 기술했다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저축은행의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금융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금융사다리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금융 취약계층이 사금융으로 빠진 것을 막고 더 나아가 자산 형성까지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축은행에 가진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중앙회를 지원하고 싶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3번 중앙회에 기여하고 싶은 점. 그래서 저는 저축은행 주문에서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높이고 있지만 더 높이고 싶다는 거죠. 플랫폼 제휴 확대, 그 다음에 공동 모바일 뱅킹, SB톡톡 플러스 고도화. 그래서 업권 전체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포고까지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축은행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도 기술하면서 내가 왜 중앙회에 지원하게 됐는지 우리 여태까지 같이 드러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4번 문항 외에도 1, 2, 3번 문항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희 457D 홈페이지에 저축은행 중앙회 자기소개서 문항을 모두 설명해드린 게시물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457D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남은 문항부 더 완성된 예시와 설명까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설명을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작성을 해보시고 정말 이 내용이 괜찮은지 자기소개서를 매끄럽게 작성했는지 소재 검토와 또 글이 전달력이 되는지 첨삭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457딥에 첨삭 및 피드백 서비스가 있으니 여러분들 요청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저축은행 중앙회랑 같이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농협 경제지주는 정말 벌써 많은 취준생들이 활발하게 피드백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지금 먼저 한 발 앞서서 출발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틈새 시장 놓치지 않고 지원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준비하시다 보면 이거는 내가 현실적이게 좀 물어보고 싶은데 라는 궁금증이나 아니면 답답함들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저희 457TV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질문을 노제한으로 하실 수 있도록 편집자들을 저희가 마련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벌써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나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457D 혹은 뭐 특정 멘토를 찾기 어렵다면 질문 신청하기 누르셔서 질문해 주시면 가장 잘 답변하실 수 있는 현지자분께서 답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457 딥을 정말 서류부터 면접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하실 때까지 알차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문항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